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뿐인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좌표 평면이 있고 예를 들어 요런 뭐 곡선이 있다 합시다. 좌표 평면에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곡선을 잘게 쪼개는 거야. 굉장히 곡선을 잘게 쪼개면 그 한 동가리는 길이가 짧은 선분으로 근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분 이렇게 쪼개는 거지.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면 이 하나의 선분은 이런 직각 삼각형의 빗변으로 근사된다고 봤을 때 x축 방향으로의 증가량을 dx라고 보고 y축 방향으로 증가량을 y라고 보면 이 선분 하나의 길이는 루트의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곡선의 길이 L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유일한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인테그랄 적분을 뭘 가지고 적분을 하면 편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y가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x로 적분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근호 밖으로 dx를 빼가지고 뒤로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적분식이 뭐에 대한 함수가 편할까에 따라 만약에 x가 편할 것 같아. 그러면 dx를 빼내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dy dx의 제곱에 d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적분의 구간은 뒤로 뭘 빼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뒤로 뭘 빼냐. 지금처럼 x를 빼냈으면 a에서 b까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a, b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이제 y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구하는 방법. 하지만 때로는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뭔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뭐 대표적으로 y가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얘처럼 여기 예제 3번 지금 이 곡선을 x가 0에서 2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아까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아까 방법으로라는 건 x가 0부터 2까지 루트의 1 더하기 dy dx의 제곱에 이걸로 곡선의 길이를 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지? 지금 얘는 x가 0에서 접선이 y축이잖아. 그러다 보니 dy dx가 정의가 안 돼요. dy dx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적분 구간,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에서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런 적분을 계산해야지라는 이제 계획이 잘못된 거지. 이건 dx를 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뭘 빼내야 되겠어? 그죠? 이건 dy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루트 아까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에서 dy를 빼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에 dx dy의 제곱 더하기 1에 d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가 0부터 1까지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세요. 이 곡선의 길이. 근데 이걸 뭐 주어진 식을 dy로 빼낼 때는 그런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dy로 뺀다는 건 x를 y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쓰기가 좀 애매하겠죠. 굳이 쓰려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1대1 대응이 되게 끊어가지고 쓰던지, 그죠?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드시 그게 y를 x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뭔가 불연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y를 x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 가능하고 x를 y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함수가 더 편한 것도 종종 나와. 나중에 뭐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이런 거 배우고 하면 역함수가 식으로 표현할 때 훨씬 깔끔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럴 때도 이제 dy로 빼낸다가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y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변한다고 봤을 때 dx, dy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x랑 y랑 똑같이 t를 매개변수로 표현된 경우도 생기거든. 그러면 이걸 x랑 y랑 똑같이 t로 미분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dt를 빼내는 것도 방법이죠. dt를 빼내는 것도. 여기서 만약에 dt를 빼내면 루트에 dx dt 제곱 dy dt 제곱 dt를 해서 t1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t를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케이스는 많죠. t로 표현되면 함수가 뭐 요런 식으로 돌고 이렇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어차피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매개변수 t로 다 표현되면 x가 y에 대한 함수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건, 그 예로 사이클로이드 들어봤죠? 사이클로이드. 이게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사이클로이드인데 원이 평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거야.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때 원주 위의 한 고정점, 이 그리는 자취가 사이클로이드인데 그 고정점 원이 돌아가는 각도를 만약에 t 라디안이라 하면, 그 매기변수 t라 하면, 봐봐, t 라디안이라 하면 요 점이 그리는 자취가 사이클로이드인데, 이걸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잠깐만, 내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줄게. 맞는 숙제입니다. 예전에 수리논술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사이클로이드 아랫부분, 그 사이클로이드와 x축 사이의 면적을 저번
저번에 우리 수업 때 했었던 확장된 까발레리 원리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놓은 문제입니다. 풀어보고 이거는 해설이니까 풀어보고 해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문제에 보면 사이클로이드 매개변수 표현식이 있죠. 사이클로이드 매개변수 표현식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기하적으로 매개변수로 점 A의 자취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물리를 많이 배우니까 어떤 점의 운동을 생각할 때 그 점을 매개변수 t로 이제 xy 좌표를 예를 들어 매개화한다라고 하면 많이 하는 방법은 그 점의 운동을 단순한 기본 운동으로 쪼개는 방법을 많이 써요. 단순한 기본 운동으로 쪼개는 방법.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예를 들어 던져 이렇게 잘 받아. 자, 이걸 던지면 예를 들어 이걸 던져요. 그죠?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운동하는 궤적을 생각해 보면 이 무게 중심은 어떤 운동을 하니? 이 무게 중심은 그냥 포물선 운동해요. 무게 중심은 포물선 운동하는데 이 질량점들 다양한 질량점들이 운동을 분석하면 예를 들어 이 얘의 운동을 분석하려고 생각해 보니 이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이 나무 막대기는 회전 운동을 해. 그러니까 이 구멍도 회전 운동을 할 거잖아. 이 나무 막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는데 또 이 열쇠는 이 구멍을 중심으로 또 회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운동을 기본 운동이 되는 몇 개로 쪼가리 내면 그 벡터들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요 사이클로이드를 매개변수 표현을 구하려 치면 먼저 내가 만약에 쪼갠다면 이 원의 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원주 위의 점, 이렇게 두 개의 운동으로 쪼갤 것 같아. 이 원의 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는 S1이고 이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S2라 해보자. 그러면 반지름이 A인 원을 돌려. 반지름이 A인 원을 돌리는데 돌아간 각을 만약에 T라 해보자. 그러면 매개변수 T가 0부터 해가지고 2파이까지 하면 하나의 사이클로이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2파이까지. 그렇게 봤을 때 S1은 어떻게 되니? 벡터의 x좌표는 뭐가 되니? 반지름이 A인 원이 돌아가는 각도를 T라 하면 지금 S1 원의 중심 T만큼 돌아갔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 어떻게 되지? 그죠? X좌표는 AT죠, AT. 왜냐하면 T만큼 돌아갔을 때 요 원주의 길이가 AT잖아. 근데 안 미끄러지고 돌아가니까 이 원주의 길이만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직선 이동을 한 거니까 이 S1은 AT,
y좌표는 그죠? AT, A죠. AT, A. 이게 S1입니다. 요런 직선 운동과 원운동의 결합인 거야. 사이클로이드는. 그럼 원운동은 S2 벡터입니다. S2 벡터. 이 S2는 S2 벡터를 생각하려면 원의 중심을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하는 요런 벡터를 생각해야 될 거거든. 그럼 T만큼 돌았으니까 이게 봐봐. T만큼 돌았으니까 요 길이는 A sin T인데 X좌표는 A sin T만큼 음의 방향으로 간 거잖아. 그죠? A sin T만큼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sin T입니다. Y좌표는 뭐니? A 코사인 T만큼 Y도 음의 방향으로 갔다. 그죠? Y도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 코사인 T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의 점을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이건 S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직선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 원 운동의 결합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A의 T 마이너스 sin T 그 다음에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XY가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유인물을 나눠준 그 까발리에리 원리를 이용한 방법은 저번 시간에 확장된 까발리에리 원리를 이야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 차원에서 나눠준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한 바퀴를 돌려 이렇게 요 한 번 하나의 사이클로이드의 면적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 쓰겠죠. 여기에 만약에 x일 때 요 얇은 띠의 면적을 구하려고 요 길이를 y라 해봅시다. 요 길이를 y라 하면 그럼 얇은 띠의 면적은 y 곱하기 dx고 그 x를 더하는 거야. y 곱하기 dx를 더하는 거지. x가 0부터 x가 2파이 a까지. 그죠? 원주만큼 x축으로 전진하니까 그럼 이거 적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적분 계산하면 넓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적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야. y를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y가 x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복잡해지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적분이 아니고 뭐가 더 편하냐면 t에 대한 적분이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dt로 바꾸려면 원상태대로 복귀를 시키려면 dx dt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x가 0에서 2파이 a까지면 t는 돌아가는 각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고 y는 t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구해서 알고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게 내가 지금 p적분 함수가 x로 적분하는 게 편한지 그죠? t로 적분하는 게 편한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걸로 얘들아 넓이를 구해보고 길이도 구해봐봐. 한 개의 사이클로이드 길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길이도 이렇게 구하겠죠. dt를 묶어내겠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x로 적분해도 되고 y로 적분해도 되고 t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으로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함수를 생각해 놓으면 그 부정적분 구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문제집에는 깔끔하게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것만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샤샤샥 없어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지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부정적분, 일반적인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예를 들면 타원의 길이도 구하기 힘듭니다. 타원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고 생각해보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 왜냐하면 x가 a 코사인 t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면 x가 a 코사인 t이고 y는 b 사인 t잖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 넣어서 계산하면 뭐 타원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넣어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비적분 함수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없는 게 나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걸 그럼 타원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 기둥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요게 타원이잖아. 요게 타원인 이유 생각해 봤어요? 이게 타원이면 초점이 어디야? 생각해 보세요. 알겠지? 고민해 보세요. 아무튼 이게 타원인 이유가 뭐죠? 초점 생각 안 하더라도 타원인 이유. 정사행했을 때 원이기 때문에 정사행하기 전에는 늘어나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원을 느린 거야. 그죠? 어떤 방향으로만 느린 거냐면 요게 만약에 장축의 방향이라 해봅시다. 장축의 방향이라 해보면 장축과 평행한 요런 띠를 생각하는 거지. 장축과 평행한 요런 띠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축과 평행한 이런 띠를 생각하면 그 띠를 정사형시키면 띠의 두께는 변하지 않잖아. 띠의 두께는 그대로인데 띠의 길이만 코사인 세타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지는 겁니다. 한쪽 방향. 장축의 방향으로만 줄어들었을 때 원이 됐으니까.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왜 위에 게 타원인지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왜 타원의 정의를 만족하는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어떤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가?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한쪽으로만 원을 늘어뜨린 거라서 타원의 정의는 만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 타원의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L에다가 이거 만약에 45도 평면과 45도 각도로 잘랐다 치자. 그러면 L 코사인 45도는 원의 길이 2파이 이걸 반지름 R이라 하면 2파이 R 이걸 이용해 가지고 L을 구할 수 있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타원의 넓이는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밑면 원의 넓이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던 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오개념이 없어지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선의 길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 장축과 평행한 선분 또 있을 거고 이것도 이렇게 잘게 선분들의 모임을 쪼개는 거지. 선분들의 모임으로 쪼갤 때 장축과 평행한 요런 선분 있잖아. 이런 선분은 코사인 45도를 곱한 선분으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장축의 수직인 요런 선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정사임을 시키면 그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처럼 모든 띠가 다 코사인 세터 상수배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상수배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잖아. 근데 곡선의 길이는 각도, 이제 가는 각도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가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못 구합니다. 결론은 타원의 길이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걸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아니면 뭐 이런 식이겠지. 예를 들어 F0 제곱 더하기 F3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다. 이러면 0부터 3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의 dx가 이거 임을 증명하여라. 반대. 만약 이거 임을 증명하여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문제에 이런 부분이 있다.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이 나온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 곡선의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인데 이건 x가 조건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F0은 0이고 F0은 0이고 F3은 4. 요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연결하는 곡선의 길이가 요거잖아요. 근데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5잖아.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곡선의 길이는 그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이 있으면 곡선의 길이를 생각하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들은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연습 문제. 선생님, 네. 저번에 질문했었는데 네. 앞